여러분, 요즘 자식들과 얼마나 자주 통화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명절에나 겨우 한 번?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자녀에게서 걸려오는 안부 전화 횟수가 한 달에 약 3번 정도라고 합니다. 연락이 없으면 괜히 우리 애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도 요즘 애들은 부모가 안중에도 없나 하고 서운해질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잊어버려서 연락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소통 문제는 결코 한쪽의 잘못만으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한테 먼저 연락을 안 하는 진짜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많은 부모님들이 왜 우리 아이는 연락을 잘 안 할까 하는 오랜 고민을 풀어줄 특별한 내용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하는 건 단순히 귀찮아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워하거나 특별한 악의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인이 되어 독립적으로 살다 보니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리게 된 것뿐이죠. 특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자식일수록 부모님이 늘 자신을 보살피고 기다려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해요.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굳이 매번 연락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존재에 대해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부모님의 존재도 그만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익숙하다고 필요할 때만 부모님을 찾는다면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를 무조건 헌신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도록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와 통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떤 대화를 하시나요? 혹시 지금도 자식이 먼저 연락을 얼마나 자주 해주나를 고민하며 연락의 양만 신경 쓰고 계시진 않나요? 정작 중요한 건 연락의 질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들 머릿속에서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역시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영원히 곁에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자녀가 인식하는 순간 부모에게 연락하는 일은 의무감이 아니라 서로 살아있음을 공유하는 사이로 바뀌게 됩니다. 노년기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미래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인식할수록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로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부모 자식에게도 해당되는 이론입니다. 자녀가 부모님도 언젠가 나이가 들고 내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의무에서 벗어나 서로 존재를 확인하는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엄마도 오늘 친구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냈어 라든가 아빠도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단다라고 부모님의 일상을 정말 자연스럽게 공유해 보세요. 부모님 또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면 자녀 역시 부모님도 늘 희생만 하는 분이 아니라 부모님만의 인생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어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에서 생긴 무심함을 깨닫고 지금 곁에 있는 부모님을 당연한 존재가 아닌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의무적으로 안부 연락을 넘어서 진짜 사랑에서 부모에게 연락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연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미안해서 연락을 못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 오히려 더 자주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꼭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이 미안함은 더 커지게 됩니다. 취업은 아직이요. 결혼은 아직이요. 돈은 아직이요. 이런 말들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더 정확하게는 이런 모습 보여드리기 미안한데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사실 이런 마음 뒤에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칭찬하고 훈육했던 거지만 정작 자녀 입장에서는 칭찬받아야 좋은 거고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라는 부담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부담이 쌓이다 보면 오히려 연락을 피하거나 발걸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마음이 무거워지다 보면 결국 차라리 연락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바로 자녀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첫째, 먼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가 뭘 하든 못해도 좋으니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요즘 힘들지? 그래도 네가 잘 버티고 있다는 걸 엄마는 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아, 꼭 잘해야만 인정받는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되죠. 둘째, 자녀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요즘 뭐가 힘든지 한번 말해볼래? 엄마는 네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시면 자녀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면 부모님도 기대치를 조금 낮추거나 정말 필요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자녀들이 죄송해서 연락을 못하는 건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감이 커지고 그 불안감은 다시 연락을 피하게 만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럴 때 부모님의 작은 한마디,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는 격려가 자녀에게는 커다란 용기와 안도감을 줍니다. 잘하지 못해도 부모님은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하고 느끼면 자녀가 죄책감이나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연락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이 문제로 연락을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오늘부터 잘하고 있어 괜찮아라는 따뜻한 말을 조금 더 자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소통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간섭이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특히 자신의 삶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부모님의 높은 기대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심리적 거리 두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연락을 덜 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자라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이고, 드디어 승진했니? 근데 너희 사촌은 작년에 벌써 과장 달았다며? 넌 언제쯤? 아빠, 제가 이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려고. 뭐 또?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려고 하니? 이런 대화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녀는 점점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특히 부모님과 풀리지 않은 갈등이 있다면 연락을 더욱 피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가 걱정이 되고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잔소리하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진짜 원하는 건 자신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필요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모님입니다. 부모-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잖아요.
자녀는 부모님이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부모님은 우리 자녀도 이제 성인이니 그 선택을 존중해 주자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되 최종 결정은 자녀에게 맡기세요. 너가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엄마는 너 선택을 믿는다.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볼 때 자녀는 더 책임감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간섭과 통제가 아닌 공감과 응원을 해줄 때 자녀는 부모님을 피하고 싶은 존재가 아닌 고민을 나누고 싶은 친구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아갈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연락을 잘 안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너무 익숙한 존재라서,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에, 그리고 지나친 간섭이 부담스러워서. 하지만 이 모든 이유의 근본에는 서로를 너무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부모님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이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통제하거나 평가하려 들지 말고 각자의 삶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동반자 가족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